여러분, 한국 기업의 위기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만약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고 그 해결책은 정말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독특한 진단과 아주 심오한 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를 떠난 기업이 무려 5,600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다시 돌아온 기업은 몇 개일까요? 고작 35개뿐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기업들이 왜 떠나는지 그 현상부터 보고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라는 현대판 노예 문제, 이걸 해결할 연구원으로의 변신, 그리고 연구원들의 회사라는 새로운 모델, 마지막에는 이게 인류의 사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기업의 대탈출입니다. 부제는 성장 신화가 벽에 부딪히다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오늘 분석의 핵심 주장은 한국의 그 폭발적인 국내 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나간 해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 적응도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안부터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부 문제가 대체 뭘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현대판 노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좀 철학적인 진단이 시작됩니다.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한국 직원들의 진짜 정체성은 뭐죠?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고 인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냥 노동자로 본다는 거죠. 바로 이 어긋난 시선, 이 인식의 오류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인재들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지성을 무시하고 올가매는 뭐랄까 현대판 족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깊고도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 연구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딱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바꾼다고요? 맞습니다. 모든 직원의 호칭,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하얀 가운 입은 과학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마음가짐이자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정의입니다. 회사라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 안에서 내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구원입니다. 자, 그럼 모든 직원이 연구원이 되면 회사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번째 파트, 연구원들의 회사입니다. 이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어떻게 회사 전체를 뒤바꾸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말 그대로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그냥 미화원이 아니라 우리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미화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조직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연구원, 사무직은 경영연구원, 심지어 사내 카페 바리스타도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노사관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연구한 시스템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는다. 대신 연구협회 같은 게 생길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연구를 할까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협력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 바로 기업 가족입니다.
서로 직급으로 나누고 역할로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연구원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 이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류를 위한 사명. 이야기가 이제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이고 또 역사적인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 확장됩니다. 이 자료는 이 모든 주장을 한국의 특별한 역사와 연결시키는데요. 한번 보세요.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우리에겐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2013년 이후부터 그 사명을 실현하고 인류 전체에 기여하기 위한 거대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명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연구원 시스템을 갖춘 기업 모델이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심장부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2025년. 이때가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고 불리는 그 호칭 하나, 그 이름 하나에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담겨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